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 백신 유통 관련 콜드체인주 헐헐입니다. 지난 9일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중간 연구 결과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에 화이자의 주가도 뛰었고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런데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고 보관 기간도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져서 유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 관련주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백신이 생산에서 접종까지 적정한 보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를 맞는 시스템이 콜드체인입니다.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이 보관 기술과 또 운송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대한과학이죠.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58% 올랐고 또 액체 탄산가스와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태경케미컬 역시 상한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콜드체인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김덕호 FA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대선과 관련된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이 화이자발 백신에 관련된 한 주로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급등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시간 동안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부 마지막에 잠깐 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렌지님, 버리앵두님, 로또야 나에게님, 오답노트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계신가? 정밤님 오셨네요. 성공투자님까지, 돌멩이님 아까 1부부터 같이 말씀 나눠주셨고 나라라 카카오님까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하겠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수혜주 찾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드체인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백신이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기 때문인데 일단은 이 콜드체인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지 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동기 전문가님, 네. 콜드체인 기술이 뭔가요? 자, 콜드체인은 말 그대로 그 농산물 같은 이제 그 신선식품을 저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유통을 해야만이 그 신선도나 품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온 상태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이런 저온 유통 시스템을 콜드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핫하게 지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콜드체인 테마주가 이게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임박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이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공급을 할 때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고 네. 저장을 해야 된다.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네. 이게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마 시장에서는 과연 영하 70도 이하에서 말 그대로 이제 콜드체인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그 이슈로 갑작스럽게 지금 부각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또 모더나 네. 이런 데도 온도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하, 아스트라제네카는 영하 20도 이하, 이렇게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온 상태에서 운송 보관이 필요한 것만은 맞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었고 지금 테마주가 말 그대로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콜드체인이 또 과연 테마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김덕호 FA님, 이 콜드체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콜드체인 자체가 최근에 부각이 된 건 맞습니다만 원래부터 콜드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기술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운송을 하는
운송하는 데 있어서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해졌냐?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축업자에게 소를 데려가는 거는 사실 상온 상태에서 데려간다고 치지만 이거를 네. 굉장히 맛있는 육회를 만들어서 누군가 전달한다면 신선도가 이제 관건이 된다는 그쵸. 거죠.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런 백신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것을 진공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상온으로 돌변했을 때 그때는 마찬가지로 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는 게 결국은 이런 어떤 이제 콜드 체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콜드 체인이 갑자기 뜨게 됐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백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먼저 백신 만드느냐, 그러니까 깃발 뺏기와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깃발을 누군가에게 다시 나눠주려고 보니까 깃발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CMO라든가 CRO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시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이제 깃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깃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이 몇천 배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 들고 가서 주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 자체가 백신이기 때문에 상온에서에 노출됐을 때의 변이 가능성이 너무 빨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듯이 바이러스 자체가 온도나 이 기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백신 또한 이런 부분들에서의 변질 가능성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뭐 CMO 시장에서 또 콜드체인 시장으로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자연스럽게 증시의 조명이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콜드체인의 시스템이 강조되는지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콜드체인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인데 채팅창에서 준호님이 나는 콜드체인 처음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콜드체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많았나? 이게 시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테마주가 나타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환호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 특성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그런데 콜드체인 관련주를 제가 이제 크게 나눠서 보관 저장 쪽하고 네. 섹터를 또 운송 물류 쪽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보관 저장 쪽을 한번 볼까요? 가장 지금 이제 핫하게 지금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일단 네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태경케미칼 오늘 뭐 상한가까지 아침 일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초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 종목은 지금 액체 탄산가스하고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드라이아이스 쪽이 이제 국내 공급 이제 1위 업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그게 부각이 되면서 태경케미칼이 지금 초강세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자, 투비소프트라는 종목도 이 종목은 지금 이제 AI 기반에서 그 의약품 콜드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국책 과제로 지금 선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콜드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장으로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혈액하고 이제 시약 냉장고, 그러니까 이제 초저온 냉동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동안은 지금 사실상 크게 지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초저온 냉동고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시장으로부터 단기간에 좀 집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콜드체인 관련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사실 움직인 종목이 대한가격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저온 상태의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초저온 냉동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대한화학이라는 회사가 실험용 기기 만들어서 유통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백신 기술이 보관 있구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 같고, 네. 그럼 운송 물류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운송 물류 쪽도 보면은 그러니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 이게 네. 그 콜드체인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제 최근의 움직임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백신 개발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의약품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극저온 상태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백신하고 이렇게 적절한 이런 의약품 항공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의외로 항공사들 중에서도 몇 개 안 된대요. 이런 국제 그래요? 의약품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가진 항공사가 몇 안 된대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이 지금 이제 저런 걸 어떻게 또 찾아낼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죠? 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녹십자 랩셀이죠. 요거는 지금 국내 최대 이제 백신 전문 회사 녹십자의 이제 백신을 계속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유통을 전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백신 유통은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도 의약품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용만 로지스라는 자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의제원을 해가지고 SK라는 회사도 말이죠. 맞아요. 한국초저온이라는 자회사 요 회사를 지금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도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이렇게 콜드체인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관련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이렇게 또 더 나올 확률은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 수혜주를 찾고 관련한 종목들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지치기 많이 뻗어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보관 저장과 관련해서 또 운송 물류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FA님께서는 관련주들 어떤 거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결국 냉동 보관 자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서는 대한과학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업을 꽤 오래 영위를 했던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메인으로 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실제로 글로벌 이제 항공 운송이죠. 그러니까 항공 물류 운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약 350억 불 가량의 어떤 콜드 체인의 유지에 실패로 인해서 손실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바이오 관련된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생물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 운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대한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좀 더 산업 수요가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드라이 아이스 관련으로 또 나타났던 태경 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냉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제 운송 과정에서의 보조제 역할을 한다라면은 이런 태형 케미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종목들이 또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이것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운송될 수 있는 실제 운송을 하는 물류 업체입니다. 그 중에는 네네. 한익스프레스가 또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해외 차트 중에서 페덱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물류 업체죠. 페덱스의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류 업계는 계속 상승을 했지만은 사실 백신 나왔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모션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 이런 대형 회사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이 부분들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지지는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의 한계는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국내에서 이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의 주가들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온 원인이 백신 출시와 동시에 어떤 실적이 또 한번 랠리를 만들어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콜드 체인이라는 것을 단순 백신만으로 한정짓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시스템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님께서는 한익스프레스까지 좀 체크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콜드체인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묶이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라 카카오님, 성공투자님이 그러셨죠. 오늘은 풍국이까지 움직이더라고요 하셨어요. 오늘 풍국주 정도 9%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에탄올 관련주들도 오늘은 이 콜드체인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를 좀 묶이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갖다 붙이면 있기는 있죠. 네. 오늘 이게 에탄올 지금 풍국 주정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에탄올 그러니까 창의 에탄올 뭐죠? MH 에탄올 이런 뜬금없이 장중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뭐 10% 20%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보였는데 네. 자 이게 내용이 보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뭐죠? 지금 투비소프트인가요? 네. 아니 태경 케미칼이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 상한가를 아침 일찍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하고 관련되는 회사가 뭐지라고 찾다 보니까요. 창의 에탄올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서한주정이라는 회사가 드라이 아이스 원재료를 생산한다. 이렇게 해서 직접 회사도 아니고 이제 자회사가 네.
드라이아이스도 아니고 드라이아이스 원재료를 생산한다고 해서 장중에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풍국 주정도 마찬가지예요. 풍국 주정도 이제 자회사가 또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태경 케미칼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올랐는데 장 후반에는 또 대부분 다 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테마 관련주들 찾기에 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이고 네. 이런 게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관련성이 매우 적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백신 옮기는데 드라이 아이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드라이 아이스 부어가지고 백신 위에다가 부어서 이게 온도 안 떨어지게 그건 아니죠.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쵸, 그쵸.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예,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단순히 금방 올랐다가 이게 또 뒤에 탄 사람들은 또 물려요. 그럼요. 예, 태경 케미칼도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갔다가 또 근데 바로 급락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에탄올 관련주들의 흐름은? 사실 이제 뭐 채팅창에 잠깐 봤는데 혹시 뭐 주사 바늘주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농담이 지금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 이제 그다음 뭘로 맞지? 결국은 이제 주사로 주사기로 만났으면은 맞겠지. 아 주사기로 맞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그만큼 정도로 진짜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제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워낙 이슈가 없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니까 갈피를 못 잡는데 마침 백신 나왔지만 백신 종목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뭔가 그쵸? 색다른 거 없나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용기가 나오거나 제작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용기 자체에 대한 방역도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네요. 이제 멸균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순수하게 백신을 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온에 보관 못하는 이유, 변질에 대한 걱정이 나오겠지만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바이러스도 냉동고에서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떤 살균이라든가 하는 백신 접종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면밀하게 본다면은 네. 다분히 이제 이것은 조금 콜드 체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백신에 대해서 좀 더 테마가 엮였지 않았을까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콜드체인 관련주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건데 콜드체인 관련주들 단순히 그러면 좀 테마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많이 오르기는 올랐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금방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테마가 지금 이제 백신이 지금 화이자가 내놓는다 그랬죠. 또 다른 데도 내놓고 지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만에 그냥 단순 테마로 죽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는데 또 따라가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테마주는 고점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면은 반드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질적으로 투자죠. 이 회사하고 관련되어서 실적의 성장성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 변동성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후발주자로 우리 FA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사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수혜주로 막 이렇게 갖다 엮어서. 혹시 예상되는 섹터들이 있으세요? 아,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제 머리로는 안 돼요. 제 머리로는 그 신규 종목은 제가 못 찾아내. 없어요? 못 찾는. FA님은 뭐 없어요?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뭐 백신도 의료물이니까 뭐 의료물 폐기물 뭐 이렇게 폐기물, 의료 그러네요. 폐기물 뭐 이런 뭐 이렇게 그쪽으로 할 또 수도 나올 수 있지 있겠네. 그러네요. 아, 이거 좀 위험하다. 또 그쪽으로 사람들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냥,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이제 콜드체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쪽에서 이제 또 분말 형태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분말 형태로 주사가 그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급등락이 금방 또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분말로 형태로 나오면 또 이 콜드체인 쪽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닐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분말 주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이자의 이제 고위급 담당자가 이게 지금 이제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운송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저온 유통하고 보관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그럼 또 비용도 뭐 많이 들 거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죠.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국가가 사실 몇 개국이나 되겠어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이자에서 일단 앞으로 차세대 백신 쪽을
그 분말 주사 쪽을 지금 상당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방향이 이렇게 확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분말 주사로 그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냉장 환경으로 유통이 지금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냉장고 수준의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남미에도 가야 되고 저개발 국가에도 이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초저온 냉장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뭐 기술력 자체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만 해도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말 형태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 뭐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네. 분말 형태로 백신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마약 주사 하듯이 마약이 뭐 백색 가루 분말 형태로 그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되면은 보관하기가 굉장히 쉽고 유통 자체가 유통이 굉장히 쉽다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가능하다 그러면은 화이자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이 분말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콜드 체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무조건적으로 이거 지금 추경 매수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화이자 같은 경우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분말로 가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순간에 콜드 체인 쪽은 또 겁나게 나올 가능성도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분말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 분말 관련되는 종목들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BC 월드 제약이라든지 또 한국 유니온 제약 그리고 지금 그 영진약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그래서 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 이제 전문 의약품들을 지금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그 만들고 있는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들이 아침에는 이제 시가가 꽤 강하게 나왔었는데 대부분이 다 시가 대비해서 음봉으로 지금 마감된 상태지만 앞으로 실제로 이런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회사들이 분말 형태로 백신을 방향을 잡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분말 관련주들은 조금 지금 미리 사놓거나 오히려 그게 괜찮을까요? 이 추경 매수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사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흥묘 백묘님이 영진약품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채팅창에서 분말로 나온다면은 초코맛 딸기 맛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좀 웃겼어요. 자,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콜든체인 관련주들 좀 단기적인 테마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뭐 사실 이제 뭐 오늘 채팅창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코미디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이런 어떤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사실 지금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을 갈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미 이슈에 따라서 증시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분명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어떤 지금 이제 콜드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모더나와 화이자가 올렸다면은 콜드 체인의 주가를 급락시키는 것도 모더나와 화이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커지면서 브라질의 도로를 아마존 원주민들이 이렇게 점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점거를 했냐? 여기 아마존 밀림만 해도 부족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백신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밀림까지 무슨 수로 과연 쉽게 말하면 이 콜드체인의 연장선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가서 이렇게 줄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영하 70도 상태를 아주 깔끔하게 유통기한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엔 제작을 해서 그 밀림까지 들어가서 딱 꺼냈을 때는 이미 이 상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분말 주사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모더나 화이자에 의한 콜드 체인은 무너질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마냥 그러면 장기적으로 먹거리가 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부분이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K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부심이 비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FDA에 대한 부분의 임상 부분들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이 이제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탑재가 된다면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또 소요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좀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지켜봐도 괜찮다 하는 탑픽 종목 있을까요? 그렇죠. 의외로 이제 또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코스닥이 또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또 이렇게 그 끝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게 이렇게 그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한 방향이 잡히면 막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 쪽에서는 저는 이제 탑픽으로 좀 종목을 꼽자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이제 대한과학을 먼저 참 꼽고 싶어요. 네. 대한과학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초저온 상태에서 백신 그 보관 기술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제일 부각이 될 것 같고, 네. 또 초저온 냉동고, 자, 이 부분도 일단 앞으로 이게 만약에 방향이 잡히게 된다 그러면은 대한과학이 아마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근데 대한과학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 많이 주에만 올랐죠. 거의 60% 넘게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들어가지 못했으면 관심 종목에 올려놔놓고 네. 1차적으로 한번 눌림목을 주고 할 때 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날 때 지금 차트에 나오죠. 대한과학이 이번에 너무 그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또 상한가가 예.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오늘도 오늘은 지금 네. 참 어제 상한가 또 갔었고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을 보면은 단기간에 워낙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어쨌든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좀 보자라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녹십자 랩셀 그 운송 유통 쪽에서는 녹십자 랩셀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 쪽에 그 백신 유통 쪽에서는 노하우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SK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그 눌림목에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과학, 녹십자 랩셀 그리고 SK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FA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 주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 유통 관련 콜드체인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신 빼고 얘기하기도 정말 애매모호한 시점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백신 때문에 이렇게 떴으면 백신 때문에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자라는 의미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태경케미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백신으로 직접적으로 본다 이 부분들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콜드 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영하 70도라는 어떤 온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낮지만은 이 부분들의 온도 폭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품별로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종목은 영하 20도, 영하 15도, 어떤 종목은 영하 80도까지 다양한 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제품의 포장 용기 자체에서의 어떤 소요들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또 냉장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이제 MH 에탄올입니다. 실제 MH 에탄올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방역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농담 삼아 이제 주사 맞으면서 이렇게 알코올솜을 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백신은 방역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전 국민이 맞아서 완치가 선언되기 전까지도 방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알코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H 에탄올과 함께 태경 케미칼까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테마로 급부상이 되면서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테마인데요. 좀 테마로 묶이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또 이 화이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 찾기 나서면서 가지치기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추격 매수는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